캠 안 켜도 돼요? 캠이요? 네. 토론할 땐 토론할 땐 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선 지금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의료윤리 4원칙에 대해 발표할 11조입니다. 의료윤리 4원칙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자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이 원칙의 주의사항은 다른 세 개, 즉 해악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윤리적 논의는 먼저 환자가 자율적인 의사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는 전문인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의료인은 1차적 의무로서 설명과 설득만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강요나 정보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결정의 문제인데요. 환자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무의식에 빠져있는 등 자기 결정 능력을 지니지 못하여 대리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세 개의 방법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사례입니다.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온정적 간섭주의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의 원칙을 한 후에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해악 금지의 원칙입니다. 해악 금지 원칙이란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원칙인데요. 주의해야 할 상황은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원칙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악 금지 원칙의 특징은 우선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종종 환자에게 해를 입힐 때가 있는데 이때 환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선행의 원칙에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해를 입힐 때는 의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사회에서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의 원칙입니다. 선행의 원칙이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이겠죠? 선행의 원칙은 타 원칙과의 관계가 깊은데 우선 자율성의 원칙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행을 하고자 하면 실제로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의사가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왜 환자에게 더 이로운지를 설명하는 것이 선행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악행의 원칙, 즉 이것은 해악 금지의 원칙인데요. 선행의 원칙은 이 해악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을 막고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해악 금지의 원칙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선행의 원칙은 어떤 행위를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정의의 원칙과의 관계인데요. 선행의 의무는 정의의 의무에 부합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의료 자원이 한정적인 현실에서 의료 자원은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선행의 원칙의 사례입니다. 연명치료 거부인데요. 연명치료를 통해 환자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의 원칙과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자율성의 원칙. 즉,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나왔던 온정적 간섭주의를 저기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고 두 번째 것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이것이 온정적 간섭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정의의 원칙이란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으로 의료의 한정된 자원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세 가지의 분류로 되는데 첫 번째는 공리주의에서의 분배, 즉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소수 집단이 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두 번째는 평등주의에서의 분배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다른 종류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원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단점은 간접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비효율 부패나 의료질 저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에서의 분배인데요. 평등주의와 반대로 개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선택의 자유가 분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분배가 고르지 못하여 아무 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사례입니다. 영화 선택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인데요. 마약을 소지했던 범인이 경찰과 총격전을 하다가 두 사람 다 다쳤는데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이냐였고 영화에서는 결국 경찰을 먼저 치료하였는데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윤리 4원칙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이제 혹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민경하고 저는 온전적 간섭주의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랑 선행의 원칙이 대립되는 거를 되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환자는 자율성을 되게 존중을 하는데, 이런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이 동일시 되도록 의사가 조금 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원하고 네, 우선 사원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원칙을 더 우선시하고 또 그 판단의 선택 근거는 무엇인지 윤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나중에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서하고 네, 저는 의료 윤리가 그런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제도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의료 원칙들이 상충되는 사례들이나 제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하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의료 윤리의 사원칙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의 한의사가 될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점을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실제 이제 어떤 주위에서 분배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우영하고 네, 저는 의료 윤리를 아주 윤리적인 우리 조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과제가 너무 행복했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양이사만큼 의료윤리를 이렇게 많이 뭐가 우선인지 아닌지 따지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저희의 포지션에서 항상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의료윤리 4원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1조였습니다. 와. 와,